그제 의총장에서 일부 의원들의 격앙된 사퇴 요구를 받고 나올 때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쉬운 날 여기 많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제가 쓴 건데요. 한번 가주십시오. 대표님 우리하고 없어요.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포기하지 마세요. 저 과정에서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3번 차에서 다시 내렸다고 합니다. 민현님, 조경태 의원의 오늘 인터뷰를 보면 한동훈 전 대표는 쫓겨났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민현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쫓겨난 거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표현에. 네. 뭐 친한계라서가 아니라 저는 뭐 친한 친윤 아무데도 아닌데요. 친한계라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대표를 물러나는 과정들을 보면요. 그 이전에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전당대회부터 많은 친윤들로부터 견제와 비토가 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사실은 전당대회 때 이렇게 고른 득표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당원과 일반 시민으로부터 비슷한 득표 60% 넘는 높은 득표로 당대표가 됐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도 많았고 음모설들도 있었는데 당대표직을 유지하다가 사실은 핵심 결정적으로 이번에 윤 대통령의 그 계엄 사태 관련해서 입장을 명확히 밝혔죠. 그날 밤에 이거는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과 함께 이거는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를 냈고 중간에 물론 한동훈 대표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걸로 탄핵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본회의장에 사실은 친한계 의원들이 찬성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하는 표들도 나왔고요. 저는 그래서 1차 때 부결됐다가 2차 때 통과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 탄핵의 국면에서는 더 이상 당대표직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거를 다 예상을 하고 어느 정도의 수순으로 밟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많은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쫓겨난다는 거를 왜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물러납니다. 자리에서 물러납니다라고 표현을 보통은 하죠. 대표들이 물러났을 때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유독 기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쫓겨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본인이 친윤의 희생양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희생양이라는 거를. 이 전국에서 나는 국민의 뜻을 따라 정치를 하고 당을 이끌어가고 싶었는데 당내의 친윤계들이 나를 물감에서 쫓아냈다. 나는 이 상태의 원인이나 책임이 아닌 나는 희생당한 사람이다. 희생당한 정치인이다. 내가 기꺼이 이 희생양으로서 내가 물러나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 이후에 전국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의힘이 더 혼란스러워질 때 다시 한번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의 그런 기회,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다음을 봤다는 말씀이시죠? 이것도 그런 맥락일까요? 어제 이제 기자회견하고 친한계하고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뭐 끝나고 나서 SNS에 많이 글을 올렸어요. 이것도 영상이 있나요? CG 한번 볼까요? 5번에 걸쳐가지고 입장을 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저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 잘못된 것, 즉각 계엄 해제 요구했다. 대통령 해제 선포해달라고 했다고 쫙 5번을 올렸다고 하는데 영상도 좀 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하나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이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3일 영상을 어제 올린 거라고 하는데 3일 때 이제 저 근처에 있던 기자 보고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찍은 영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올린 것도 다음에 복귀를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그 계엄 사태가 나고 나서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사람은 이재명 대표죠. 차 안에서 이재명 TV를 통해서 이런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계엄이 발표가 됐지만 시민 여러분들 국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하면서 위급성과 그리고 시민들의 깨어있는 주인의식을 강조를 하면서 국회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갔죠. 그러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도 만들어주고 그렇지 못한 의원들은 담을 넘어가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런 것도 미리 찍어 놓은 거 보면 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언젠가는 자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근거와 자료로 남기려고 저렇게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전 또는 하나하나 따지면서 국민의 민의의 정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인 입장을 강요하는 이런 나쁜 모습들이 많이 비춰왔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야 정말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과도하게 정쟁을 유발하는 그런 특기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는 계엄 해제 요구에 일부 의원들이 친한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예. 참여한 거 그리고 마지막에 탄핵 투표에 참여한 거는 나름대로 평가를 받을 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한덕수 총리와 둘이서 물론 대통령한테 속은 거죠.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위임받은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스텝이 꼬이고 이런 과정도 있었고요. 또 그전에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하고 오면 또 입장이 바뀌고 원래의 선명한 입장보다는 한 발 물러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어 온 거죠. 이번 탄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리더로서의 한동훈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모습에 대해서는 당원과 국회의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는 데는 좀 실패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리더로서의 자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킨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의 자세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술을 안 먹는 윤석열 같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까이 있는 국회의원들로부터 끈끈한 그리고 동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조금 실패하지 않았나. 그래서 똑똑하고 뭐 선명하고 자기 입장을 뭐 빨리빨리 낸다. 이런 어떤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저런 결론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뭐 제가 탄핵 투표를 했습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당 대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는 어울리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발언을 듣고 한동훈 대표가 정치 구력이 짧다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나.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왜 내가 뒤집어 써서 내가 이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의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당 경험도 사실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네, 당 경험이 짧은 상황인데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특히 뭐 일부지만 이제는 일부이지만 대학생 때부터 운동권으로 막 이렇게 끈끈하게 맺어온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분들이 많죠. 그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원이 되기 전에 어떤 끈끈한 인연보다는 의원이 된 이후의 소통과 같이 이 일을 통해서 끈끈한 관계를 맺어지고 그걸 유지해가는 편입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그 끈끈함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았던 예. 부분도 있었고 저는 근데 이런 모든 걸 다 차치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과의 관계 같아요. 대통령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에 당내 국회의원들로부터 관계를 잘 맺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친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들과 글쎄요 어떻게 진실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뭐 김병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이 모든 요인들이 다 작용을 했겠지만 의원들과 조금 더 폭넓게 관계를 하지 못했던 거, 좀 더 깊이 있게 관계를 하지 못했던 게 이 쫓겨나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것 같고 친윤들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줬다고도 할 수 있는 지도부의 핵심, 지도부 2명이 사퇴를 함으로써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권 여당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당내 역학에서 그 주도권을 헤게모니를 쥐느냐 안 쥐느냐의 핵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예정된 수순이었지도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분간 한 전 대표는 쉬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탄핵 정국에서 보여줬던 저런 모습들이 나중에 재평가될 기회가 있을 거로 보세요? 가능성은 열려 있겠죠.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때 63%의 지지를 받고 의외로 나경원하고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원희룡 장관까지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때의 목소리는 뭐였냐면은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충분히 국회 내에서 논의해서 잘 처리하겠다. 김건희 특검법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나는 보겠다. 예, 그러면서 예. 사실은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반윤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 기억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반윤의 길을 걷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민의힘 당원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그 최상병 건이나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리더가 어떤 문제의식이 있고 처리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표를 얻었는데 결국 과정에서는 또 꼬리를 내린 거죠. 아무것도 처리를 못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이번에도 탄핵 사태에도 처음에는 입장을 그렇게 밝혔지만 1차 탄핵에도 또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고 또 대통령의 그 선의의 의지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본인은 또 선의로 받아들여서 또 추진하다가 헌법에 근거가 없는 또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연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처음에 내세우는 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 좀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조금만 이렇게 위기가 있으면 또 꼬리를 내려서 또 흐지부지 되고 또 새로운 국면에서 또 뭘 내세웠다가 또 흐지부지 되고 그러다 보면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반복돼 온 결과가 결국에는 본인의 거취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고요.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끝까지 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걸 보면 이 명분, 이 이번 사태에 있어서 본인이 이 밝힌 이 명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월성, 자신감,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갖고 아마 제기를 하려고 노력할 텐데 당분간은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회견 후에 만찬을 했다고 했죠.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조경태 의원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찬했다던데 참석하셨어요, 의원님? 네, 어제 어쨌든 대표로서 마지막 떠나는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어쨌든 우리 당의 다수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쫓겨난 그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 다시 우리 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진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부터 저는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이 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고 했는데 그 아까 지지자들을 위해서 3번 차에서 네. 내렸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정치부 기자들이 저거는 돌아오려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네.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다고 한다면 지금의 당내 분위기를 보면 네. 친윤이 장악하고 네.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의 당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중요한 거는 지금의 당내 세력으로 구도로 국민의힘이 얼마나 유지가 가능한가가 저는 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친윤이 다시 장악한 셈입니다. 예. 원내대표도 그렇고 비대위원장도 아마 친윤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으로 선정이 될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그러면 이 체제로 과연 국민의힘이 민심을 돌파할 수 있겠느냐, 다시 지지를 얻고 그러면 탄핵이 그러니까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대선 준비가 되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고 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지금 체제로는.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선거를 앞두고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 국민의힘은 정말 아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해야 된다는 그 압박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변곡점이 되겠네. 헌재 심리의 그렇죠. 결론. 네. 예. 현재 지금 심리에서 물론 3명을 더 이제 임명해야 된다 아니다 그 논란이 있지만 분위기가 이제 쭉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제 분위기가 좀 더 읽히겠죠. 민심도 예. 읽히겠고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마 안팎으로 엄청난 지금 지도부는 압박에 아마 시달릴 겁니다. 이 상태로 과연 국민의힘이 대선 앞으로 계속 있을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의 모습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새로운 정치 모습,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에 대한 욕구를 분출될 때 그때 한동훈 대표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한동훈 대표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사실 마지막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어떤 정치인의 모습으로서 지도자가 아닌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고 그걸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보이냐에 따라서 예. 국민의힘이 현재 이제 재판 그 마지막 판결의 인용 시점에 닥쳤을 때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다른 지도자한테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사실은 뭐 외적인 요인 고려하지 않고 한동훈 대표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앞으로 예정돼 있는 정치 큰 일정이 헌재 결론하고 네. 나머지는 없죠. 그러니까 없죠. 지지율향배 없죠. 달린 거네요. 네, 국민의힘에. 네. 연말 연시에 이제 향후 지도자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겠죠. 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특히 보수 진영 내에서의 어떤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지 일반 여론, 당론을 빼놓고요. 이제 거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유지할지 지금처럼 보수 정당 내에서는 가장 앞선 후보로서 계속 국민들에게 인식이 될지 평가를 받을지 아니면 다른 후보에게 자리를 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 사실 어느 평론가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만큼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 지도자급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 정도의 팬덤이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저 팬덤이라는 것은 항상 가변적이라서 저것만 믿을 수는 없지만 한동훈 대표가 이제까지 시간이 짧았다면 남은 한두 달 기간 동안이라도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이 메시지가 되겠지만. 알겠습니다. 네.